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우건설의 따끈따끈한 소식들을 가장 재미있게 전달해드리는 정대회 하디슈의 정대회 앵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우건설이 올해 ESG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정포터가 전해주시죠. 정포터 나와주세요. 네, 정포터입니다. 대우건설이 지난 6일 올해 ESG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한 A등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우건설은 작년부터 전방위적인 ESG 경영을 추진한 결과 올해 ESG 평가의 환경 분야는 B+에서 A+로, 사회 분야도 B+에서 A로, 지배구조에서도 B+에서 A로 상향된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 영역 우수한 평가를 바탕으로 통합 등급 A를 받았습니다. 이야, ESG 경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 통합 등급 A라니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렇다면 각 부문별로 어떤 노력이 있었기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건지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네, 먼저 환경 부문입니다. 대우건설은 지난 5월부터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인 TCFD 가입 의결 및 지지선언을 하며 글로벌 트렌드에 따라 기후변화 관련 자료를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최초로 하이브리드 PC 공법을 적용하고 플라이 애쉬, 고로슬래그 분말 등 산업 부산물을 재활용한 친환경 콘크리트 및 시멘트를 개발하여 자원 사용량을 절감하는 등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부문에서는 작년 10월 인권 경영 헌장 제정 및 선포를 통해 인권 경영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으며 인권 경영 이행을 위한 노사 공동 서약식을 실시하고 11월에는 인권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올해는 실질적인 인권 경영 이행을 위해 지난 6월 5일부터 인권 영향평가와 인권 경영 인식 실태 조사를 실시했고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점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혁신 예산을 편성해 안전시설 투자 및 스마트 안전 시스템 구축 등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 부분에서는 올해 법적 기준을 상회하는 여성사회이사의 선임, 이사회 내 보상위원회 구성 및 이사회 평가제도 도입 등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운영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올해 지배구조 부문에 개선된 부분들이 2023년 ESG 평가에는 반영되지 못한 점이 다소 아쉬운데요. 내년 평가에 이러한 변화들이 반영되면 지배구조 영역 등급이 올해보다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역시 이런 많은 노력들이 있었기에 통합 A등급이 가능했던 거군요. 이 외에도 사내 ESG 내재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대우건설은 ESG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임직원 참여 사회 공헌 활동을 진행하는 등 ESG 경영 내재화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ESG 의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임직원들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회사의 지속 가능성과 시장의 신뢰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대우건설의 ESG 경영 많은 기대가 됩니다. A등급 진행시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대우건설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금융약정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저부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지요. 지난 22일 서울시 여의도 페어몬트 엠버서더 호텔에서 1조 370억 원 규모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프로젝트 금융약정 체결식이 개최되었는데요. 이번 PF는 금융주선기관인 KB국민은행과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을 비롯한 재무출자자 및 대주단으로서 KDB 인프라 자산운용, 맥쿼리 한국인프라투자회사 등 18개 금융기관과 비재무출자자 11개사의 대표로서 대우건설이 참석했습니다. 올해 3월 체결된 대우건설과 서울시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 소식이 떠오르네요. 기억하시는군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은 대우건설이 사업 주관사로 참여하고 있는
올해 최대 규모 랜드마크 도로 사업으로 성북구 석관동 월릉교에서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까지 연장 10.1km 구간의 왕복 4차로 규모의 대심도 터널 건설 공사입니다. 2024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9년 개통 예정인데요. 서울 동부권역과 강남권역을 직결하는 동부간설 지하화 터널이 개통되면 월릉에서 강남까지 30분이 걸리던 이동시간이 10분대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이번 사업은 2015년 대우건설이 서울시에 BTO 방식으로는 최초로 제안하여 올해 3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요. 글로벌 금융시장 경색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PF에 체결함으로써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2015년 최초 제안 이후 뚝심을 갖고 추진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게 돼 감회가 새롭다고 전하면서 내년 본 공사가 시작되면 무제해 적기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전사 차원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와, 정말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이런 대규모 금융약정을 이뤄낸 대우건설, 장하다 장해. 빠른 착공과 개통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대회 하디슈 채널 고정. 마지막 소식입니다. 대우건설이 지난 11월 세계 각국을 방문하여 다양한 사업 진출을 추진했는데요. 나이지리아부터 예멘을 거쳐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까지 대우건설의 광폭 행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저부터 나와주세요. 최근 대우건설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 다각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정원주 회장의 광폭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국내 건설 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글로벌 건설 기업으로 성장 및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는 등 대우건설의 영업맨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회장 취임 때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먼저 11월 14일부터 20일까지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대우건설 정원주 회장은 나이지리아 수도 아부자에서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 아프리카 최대 거점 시장인 나이지리아의 사업 영역 다각화를 모색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이지리아 재계 4위 에어그룹의 안토니 엘루멜로 회장과 양사 협력관계 구축을 논의한 정원주 회장은 이어 16일에는 나이지리아 석유부 하이넨컨 로코베리 장관을 만나 NLNG 트레인 7호기, 정유시설 긴급보수공사 등 대우건설이 수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나이지리아 수도인 아부자를 관할하는 니에송 위케 연방수도지역부 장관을 만나 대우건설이 진행하고 있는 공사들의 진행 현황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등을 설명했으며 아부자 지역의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의견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18일 나이지리아의 경제 중심지 라고스로 이동한 정원주 회장은 라고스주에서 가장 뛰어난 입지로 개발 중인 에쿠 아틀랜틱 신도시 부지를 방문해 현지 현황을 점검하고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 기업인 JLL 아프리카 총괄사장 사노 올루 라고스 주지사를 연달아 면담해 나이지리아에서의 사업 영역 확대 및 협력 관계 구축에 대한 논의를 끝으로 나이지리아 광폭 행보를 마무리했습니다. 방문간 정말 많은 논의가 오고 갔네요. 나이지리아 내에서 대우건설의 시장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 같은데요. 이후에는 곧바로 이집트로 이동해 예멘 주요 관계자들을 만났다고 들었는데요. 맞나요, 전부터? 대우건설은 지난 22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예멘 전력에너지부 제1차관인 압둘 하킴 파드엘 모하메드 등 주요 관계자를 만나 예멘이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LNG 인수기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날 체결된 MOU는 리틀 아덴 지역 발전소의 가스 공급을 위한 LNG 인수기지 및 연결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대우건설과 예멘 전력에너지부는 추후 450메가와트 규모의 복합화력 발전소 신설 등 추가 에너지 인프라 사업도 협업하기로 논의했습니다. 대우건설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앞으로 예멘 에너지 전력부와 실무진 협의 및 현장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며 이번 MOU로 향후 예멘 내 불안 요인이 해소되었을 때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서도 신성장 동력 확보를 추진했다고 들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대우건설 정원주 회장은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싱가포르를 방문해 세계 최대 국부펀드 중 하나인 테마색 홀딩스 산하 아시아 최대 부동산 개발사인 캐펠랜드와 캐피탈랜드의 CEO와 면담하고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출장은 세계적인 기업들의 지역 거점 및 본사가 위치한 싱가포르를 방문해 수주 및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우건설의 부동산 개발 및 신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 및 캐나다, 미국 등 북미 지역, 나이지리아를 포함한 아프리카 지역에서 대우건설과 함께 부동산 개발 사업을 확장하고 협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정원주 회장은 이번 방문 기간 중 글로벌 본사를 싱가포르에 두고 있는 방글라데시 최대 기업 집단 중 한 곳이자 1위 민자발전 항만 사업자인 서밋그룹의 모하메드 아지즈 칸 회장을 면담하고 방글라데시 내 정유시설 및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양사 간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정말 쉴 틈 없는 행보네요. 인도네시아 내용도 전해주시겠어요? 싱가포르 일정을 마치고 바로 수교 50주년을 맞이한 인도네시아로 이동한 정원주 회장은 현지의 가장 큰 프로젝트인 신수도 건설 사업과 이를 비롯한 다양한 인프라 사업 및 도시개발 사업 등 사업 확장을 위한 관계자 면담을 이어갔습니다. 현지 10대 부동산 디벨로퍼인 ciputra사의 부디아사 사스트라 위나타 CEO와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시다라 마세사의 묵다르 위자야 CEO를 면담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의 사업 개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30일에는 한 인리수교 50주년 기념 경제협력 포럼에 참석해 현지 기업인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행사에 참석한 인도네시아 아궁 위짝소노 신수도청 차관과 만나 신수도 건설 사업에 대우건설의 참여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수도 이전 사업과 관련해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분야 최대 국영 기술회사인 프타마 까리아사와 인프라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수도인 자카르타가 해수면 상승과 지반 침하 현상으로 인해 피해가 커지고 있어 동칼리만탄 지역으로 수도를 이전하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국내 건설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시장이 열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한 대우건설은 이미 인도네시아에서 LNG 플랜트 사업과 건축 프로젝트 등에 참여해 현지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LNG 플랜트와 신메터널과 같은 분야에서도 새로운 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원주 회장의 이번 방문은 향후 대우건설의 현지 사업 다각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이를 통한 현지 시장 확대에 큰 힘이 될 전망입니다. 놀라운 광폭 행보만큼 좋은 결과가 계속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글로벌 건설 디벨로퍼로 우뚝 설 대우건설의 미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광폭 행보 하디슈. 행동의 가치는 그 행동을 끝까지 이루는 데 있다. 우리는 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대우건설 역시 앞으로의 모든 행보가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리고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정대회 하디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